원래 태블릿으로 주로 설명을 하는데 태블릿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파일이 이상하게 깨졌어. 그래서 지금 직접 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프리를 좀 미리 써놨어. 같이 설명을 해보자고. 554번을 보면 주어진 그래프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값을,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네. 그때 A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우선 극대극소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미분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어진 원 함수를 x에 관해 미분을 해볼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고.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지금 그리고 1보다 큰 쪽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극대와 극소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도함수를 그렸습니다. 도함수 그릴 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에서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몰록이면서 극대가 되는 게 어디야? 극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요게 극대점이지. 맞아? 그 다음에 극소점은 어디야? 여기가 극소점이 되겠지. 임시로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는다면, 그지? 그래서 알파가 극대, 베타가 극소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도함수 그릴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요 도함수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사이의 범위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실근의 부호라는 그런 단원이 있었어요. 내용을 좀 모르면 찾아보면 좋겠고, 그랬을 때 무엇이 성립하느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도함수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x축이 여기니까. 이해되겠어? 그 실근의 부호라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선생님 요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 그래서 주어진 식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 지금 뭔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의 부호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기억식에다가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얻어진 a의 범위가 니은과 디귿 두 개가 있고요. 당연히 수직선을 그려서 이 정도는 공통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우선 내가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를 찍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실근의 부호라는 내용, 우리가 2차 방정식하고 함수에서 같이 나오는 단원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참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 다음 문제. 원래 핸드폰으로는 잘 안 찍는데 의외로 할만한데. 자, 564번 볼게. 주어진 구간이 2에서 5까지 폐구간인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이 문제는 뭐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자, 이 문제는 우선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치환을 해야 돼. 그러면 공통 부분이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래서 걔를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하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식에서 주어진 범위는 폐구간 2에서 5 사이였어. 근데 이 구간이 바뀌어야 돼. 이것으로. 갑자기 얘는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나와. 자, 우리가 지금 요 식 자체를 x에 관한 2차식 자체를 t라고 놨죠.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이 식이 주어진 2와 5 사이에서 갖는 함수값의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t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잖아. 이 값. 얘는 뭐야? 실종의 말에 함수값이잖아. x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전체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이 식이 어떤 식인지를 먼저 우리가 그 성격을 알아야 돼. 바로 t라고 하는 것은 2차 식이면서 이것을 우리가 t와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항상 2차 함수가 나오면 늘 아이들이 엄청 오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차 함수를 다뤘는데도 희한하게 늘 어려워해. 왜냐하면 2차 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구간 2에서 5 사이는 x의 구간이잖아. 근데 이 x의 구간 사이에서 이 t가 갖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t에 관한 치환한 2차식을 적당히 완전 제곱을 고쳐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x가 2하고 5 사이에서 이 값이 갖는 범위는 어딘지를 봐야 돼. 그거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공간 2와 5는 축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축이 3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구간 2와 5라고 하는 것은 2는 어디겠어? 2는 여기쯤 있겠죠? 겁나 흔들리네. 여기가 2가 되고 5는 아마 여기쯤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t가 갖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바로 함수값의 범위가 바로 t의 범위야. 그러니까 가장 t가 작을 때는 뭐야? x가 3일 때지. 그리고 t가 가장 클 때는 x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을 주어진 치환했던 이 식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5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얼마야? 3이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이 범위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는 누구의 변이다? 누구의 범위다? t의 범위라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t로 치환할 거거든. 주어진 식을. 그래서 주어진 원식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우리는 편의상 gt라고 놓자 이거지. 자, 한 곱이 넘겼어. 여기서부터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폐구간 마이너스 1과 3에서 3차 함수인 gt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명 꼭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해보면 역시 극대극소를 알아야 돼. 알지? 많이 익숙해졌을 거야. 그래서 주어진 gt를 미분한 다음에 0이 되는 t를 구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면 3차 함수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우리는 앞으로 증간표 이런 거 그리지 않고요. 바로 그래프로 설명할 겁니다. 왜냐? 3차 함수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거든. 그 유형들이. 그래서 3차 함수의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게 2개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이런 형태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와 2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극대점, 극점의 바로 t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고, 그죠? 그 다음에 2는 여기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주어진 구간이 어디였어? 마이너스 1과 3이었잖아. 그럼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에서 3을 우리가 대강 찍어보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지. 최대값은 어디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제가 스몰 m이라고 놓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놓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라지 m이라고 보통 놓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t가 2일 때 바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어디에다가 기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최대치에서는 원식에다 대입하니까. 그런 다음에 구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역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보니까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671번을 보면 대강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물론 R의 좌표는 선생님이 나중에 구한 겁니다. 이건 현재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어진 조건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P는 1초당 2씩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Q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초당 1씩 움직인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O와 R 사이의 거리, 그죠? 이 거리의 변화율을 구하라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점을 알아야 되겠지. 좌표를 알아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선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 변하는 줄 알아?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왜냐? P와 Q의 좌표가 자꾸 변하잖아. 위치가 변하잖아. 그래서 P와 Q의 위치가 변하면서 P, Q를 이은 이 직선의 그죠? 위치도 바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R과 이 Y는 요거는 Y는 X 그래프죠. 그죠? Y는 X 그래프와의 교점도 당연히 위치가 바뀔 거야. 누구에 따라서? T에 따라서. 우선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놓을 거냐 시작이 여기서 중요한데 T에 관해 지금 P와 Q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P는 1초에 2만큼 움직이니까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위치는 2T가 되겠고 그걸 좌표점으로 나타내니까 2,0이 되겠지. 그 다음에 Q는 1초에 1씩 움직이지. 그지? 매초 1씩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T초 동안 움직인 위치는 0,T가 되겠지. 자, 우선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그런 다음에는 PQ, 다시 말하면 P와 Q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바로 Y는 X라는 그래프와 PQ를 이은 이 직선과의 연립을 통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연립은 요놈과 요놈의 식이 같다라고 놓고 여기에서 T의 좌표를 구해보면 그죠? T는 얼마? 그래서 3분의 2T가 되겠지. 그리고 이 X를 주어진 식 아무데나 대입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요거 연립해서 나온 거니까. 그럼 X와 Y가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Y 좌표도 3분의 2T가 되겠다. 그래서 R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O와 R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임의로 보통 K라고 놓을까요? K라고 놓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원점은 0,0이니까 여기는 X, Y는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놓으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지. 결국은 K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O와 R 사이의 거리 K라고 하는 것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은 T에 관한 변화량이기 때문에 양변을 T에 관해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변화량 나오면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결국은 얘는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만 남아? 계수 3분의 2루트 2가 남겠죠. 이게 바로 OR의 시간에 관련된 변화량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 문제의 포인트 P와 Q의 좌표를 어떻게 놓을 거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 두 개를 연립해서 그러려면 PQ 두 점을 이은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R의 좌표를 구하고 그래서 원점 O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고 변화량이라는 것은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끝. 오케이? 예스. 다음 674번을 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문장이 길게 나오는 경우는 참 이게 느낌상 선입견이 이거는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더 쉬운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뭐냐면 문장으로 나와 있는 그 표현들 또는 조건들을 우리가 수학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물론 바꾸는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한번 우리가 놔야 될지 한번 봅시다. P라고 하는 점은 문제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보고 A에서 B 쪽으로 움직인대요. 얼마씩 움직이냐면 매초 2씩 움직인대. 됐어? 그랬을 때 A와 P를 한 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B와 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생기겠지. 그랬을 때 그 넓이들을 합했을 때 그 변화량이 얼마냐 이거지. 역시 이것도 조금 아까 우리가 풀었던 앞 문제하고 비슷하게 시간에 관한 어떤 변화량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A와 P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와 P 사이의 거리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주어진 조건에서 자 볼까?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2씩 움직인대. 그러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그냥 2T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A를 원점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고. 맞아. 이렇게 보는 거야. A를 뭐라고 놓으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BP는 뭐야? 전체 길이가 10이었잖아. 10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BP의 길이는 전체 10에서 AP의 길이를 빼면 되잖아. 되겠어?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T가 갖는 범위도 중요하고. 이게 결정적인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AP, 다시 말하면 ET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ET를 제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B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은 10-2T를 제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의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우리가 S라고 놓으면 이 합이, 그죠? 결국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 자체가 뭐에 관해서? T에 관한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근데 T가 몇 초래? 3초 후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미분했습니다. T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바로 3초 후에 바로 넓이의 변화율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비교적 이 문제는 문제 파악만 정확히 된다면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쉽죠, 그죠? 그러나 그 문제 파악이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였다. 그러나 겁은 먹지 말라. 많이 연습을 하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자, 오늘 질문한 거의 마지막 문제네. 주어진 식은 뭐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고, 이 식이 극대값을 갖도록 한다 그랬어. 라지 fx는 몇 차식이 될까? 그렇지, 스몰 fx를 적분한 거잖아. 그러면 4차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사실은 굳이 적분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은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ft 대신에 주어진 fx를 집어넣고, 물론 이제 집어넣으면 x 대신에 t로 바뀌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지 fx라는 식이 나왔어요. 당연히 4차식인 거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 2에서 나오는 모든 함수는 다 당함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함수는 몇 차? 2, 3차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거의 100%라고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유형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극점, 그 중에서도 극대점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유형이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자, 4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그러면 W자 모양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요 그래프 형태만이 유일하게 어떤 값을 갖는다? 극대점을 갖는다 이거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대충. 그랬을 때 극점이 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극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제로로 만드는 점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살짝 해보자 이거지. 자, 첫 번째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극대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극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사실은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다는 것은 주어진 fx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뭔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라지 fx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것은 기본이야. 다시 말하면 기억이라는 식을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라지 fx를 미분한다는 것은 결국 스몰 fx가 되니까 주어진 그 스몰 fx식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도 돼. 자, 얘를 이제 니은이라고 잠깐 놔두자.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주어진 fx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 맞지? 이건 fx는 결국 라지 fx의 도함수야.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잘 봐야 돼. 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 잡채 이 값이 3개 어떤 그 극점인 실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주어진 그래프가 A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3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건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3개의 근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와. 그렇다면, 이 fx라고 하는 이 도함수, 그죠? 라지 fx의 도함수였으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거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예상되겠어요? 3차항의 개수 양수니까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지.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이 그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렇지.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이것은 도함수야. 라지 fx의 도함수야.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라지 fx가 0이 된다는 얘기고, 라지 f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의 관점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죠? 극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도함수죠. 도함수를 그렸을 때 얘가 0이 되는 점은 이 x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야? x축과의 교점. 얘는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해됐죠?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어진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스몰 fx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과 1이 된다는 얘기죠. 뭔지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얘기는 이 3차 함수의 극점이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스몰 fx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의 극점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여기가 되겠고 1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지? 내가 밑에서 설명을 했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 이 fx를 스몰 fx를 미분해서 얻은 0이 되는 x값이 바로 요 그래프의 극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역시 그죠? 실근의 부호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양수,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음수라고 하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지. 우리가 꽤나 어떤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그거의 함수값이 부호가 뭔지에 대한 부호를 우리가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 요 니은에다가 대입해야죠. 우리 스몰 fx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그것이 보다 0보다 크다. 그래서 a범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역시 우리가 그래프를 수직선을 그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범위는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a는 결국 얼마다? 0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역시 이 문제 꽤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꼭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 스머프였습니다.